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웃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도중에 제 채널이 구글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웃나라의 소식을 그 친구라 부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제 얼굴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제 모습을 구글이 싫어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 미움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 1200원과 위안화 환율 7이 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볍게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달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좋으면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유로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이슈가 터지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 속에 미국만 금리를 동결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슈가 다 터지면서 달러가 오르는 중입니다. 하나만 터져도 달러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4가지가 동시에 터졌으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과 이웃나라의 무역 갈등, 2020년에는 이웃나라의 그 친구가 새롭게 나오면서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과 이웃나라의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미국도 3차례나 금리를 내려주면서 숨통이 트이는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3번 내리는 동안 한국도 금리를 3번 내리게 되면 양국의 금리 차는 과거와 동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2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돈의 가치 차이가 금리 인하 전후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했고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을 꾸준히 풀어왔습니다. 이런 시중 유동성 공급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계속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입장에서는 숨쉴 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신흥국 입장에서 안심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은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돈을 적당히 풀 거야. 금리는 이제 동결할 거야. 미국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문제와 금 투자를 엮어서 10분 정도 영상을 따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 1월 연준회의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금리 동결 의사를 밝혔고 파월은 지속적으로 유동성 축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작년에 이미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올해에도 돈을 더 풀면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나라에서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웃나라의 경제를 망쳐놨고 이웃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제 역시 망쳐놨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써먹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웃나라의 GDP 성장률 1% 하락 시 세계 각국의 GDP 하락률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한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고 독일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타격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 친구로 인해 이웃나라 국민의 소비가 일단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수출 물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겠죠. 한국은 특히 전체 수출 금액 중 25%를 이웃나라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클 거라 봅니다. 결론은 그 친구로 인하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환율 관점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너무 서론을 길게 말한 것 같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로 인하여 이웃나라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GDP가 감소하겠죠.
대표적인 피해국으로 한국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풀고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환율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이 발생하면서 태국도 금리를 내리고 필리핀도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데 신흥국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쭉 하락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나라 위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엔화를 볼까요?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항상 달러와 엔화는 함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환율 차트는 최근 6개월치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왔던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일본의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3% 하락하면서 5분기 만에 역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GDP 역시 그 친구 때문에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도 그 친구의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웃나라의 GDP가 하락할 때 일본의 GDP 역시 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었죠. 여러가지 이슈에 일본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일본 경제가 좋지 않다,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혹은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당사자인 이웃나라를 보겠습니다. 이웃나라의 환율은 달러당 7을 꾸준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7이라는 게 원달러 환율의 1200과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꽤 중요합니다. 과거 위안화 환율이 7을 돌파하면 어김없이 원달러 환율도 1200을 돌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웃나라는 그 친구로 인해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꽤 풀어왔었고 이번에는 1년물 기준으로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4.05%로 0.1% 내렸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급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여러가지 부양책으로 인하여 당장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 친구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을 풀면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달러당 7위안을 잘 버티던 위안화 역시 이번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월 18일 위안화 7이 무너졌습니다. 18, 19, 20, 21 4일 연속 위안화 환율이 7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같이 급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달러 환율 1200을 꽤 오래 지켰습니다. 위안화와 바로 동조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은 2월 20일 뒤늦게 1200을 돌파하고 20, 21일 이틀 연속으로 원달러 환율 12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움츠린 만큼 상승폭이 위안화에 비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 볼까요? 한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 인하여 반도체 산업이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는 이웃 나라에서 중간재 형태로 많이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웃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니 반도체 산업 역시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좋지 않으니 정부를 비롯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거나 각종 정책을 통해 돈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돈풀기 정책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의 달러 강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벤트가 발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야만 하고 두 번째, 유럽을 비롯한 다른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높아져야만 합니다. 달러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 의견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카시카리는
연준의 다음 정책 결정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방향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를 높여야만 하는데 그 친구가 존재하는 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당분간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할까요? 달러 투자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달러는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단순히 달러 투자보다는 금 투자를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시라고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 금은 달러보다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조금 참고 금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섭하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환율 상승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성을 체크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커질수록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오히려 매수하고 있습니다. 2월달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네모박스 쳤습니다. 신기하죠? 그들은 오히려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 친구로 인하여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큰 조정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등장한 이후에 한국의 채권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누군가 채권을 계속 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친구로 인하여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은 있겠지만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친구로 인하여 누군가는 꿈꾸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 다들 채권을 매도하고 이는 채권 가격의 하락과 채권 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증시는 과거 글로벌 안 좋은 소식이 발생했을 때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급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죠. 그 친구가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한 증시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갈 자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이 미움을 받지 않으면 강달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올려드리고 혹시 또 미움을 받으면 바로 금투자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